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쌤입니다. 자, 오늘도 공공기관의 면접 대비하는 용도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기업은 예전에 인기가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취준생분들이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현찰이 따박따박 나오는 네, 정말로 좋은 인기 많은 공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 좀 직격탄을 맞긴 했었죠. 그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면접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한국마사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그 과천 지역 쪽, 이제 그쪽 근방에 살아가지고 토요일 날 주말에 보면은 그 과천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그 순환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오후가 되면은 토요일 날에 와!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마장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과천시는 경마장에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이 마사회 역할이 컸는데, 야, 코로나 때 정말 직격탄 맞아가지고 좀 힘들었었죠. 그런 마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 나도 마사회 갈 걸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얘기했죠. 현찰이 따박따박 도는 그런 곳인데, 의외로 여기가 시장형 공기업 같은데,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크루트에서 그 조사했을 때, 뭐,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 5위인가 6위인가에 랭크됐었고, 대신 이제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아마 마사회, 여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뭐, 대표적인 본사가 과천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 경기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입지적으로도 좋고, 또 전국에 지사 비슷한 개념도 있으니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한전이나 이런 데처럼 좀 많이 뽑아주면 좋겠지만, 뭐, 그거보단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죠. 그래서 아마 면접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면접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상 질문, 기출 질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누설한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공공기관의 면접은 어차피 시스템화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뻔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부동산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현직자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현직자뿐만 아니라 외부 면접관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면접관이 마사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만 좀 해주시자.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자체를 잘 서술을 한다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 서술은, 내 경험에 대한 서술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기업 분석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분석 어렵게 하지 마시라. 여기 홈페이지에서 제가 하나씩 다 따온 거예요. 일단 마사회는 딱 들어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말산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산업이 뭐예요? 말산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원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항상 제일 먼저 뭘 봐라? 대표님을 봐라. 지금 마사 회니까 회장이겠죠. 정기환 회장님이네요. 대한민국을 글로벌 탑5 말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합니다. 이 말은 뭐야?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마장을 만들겠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마장 사업을 한다. 요거라기보다는 뭐예요? 말산업이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미션과 비전은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임원 면접관분들이 좀 질문하기에 좀 편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전이 2037이네요. 이야, 이게 글로벌 탑5가 사실 언제까지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2037년까지 글로벌 탑5면 지금으로부터 12년이 남았는데 야, 띠가 하나 바뀌겠네요. 올해가 뱀띠니까 다음 뱀띠가 왔을 때 마사회가 요 글로벌 탑5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행복하게 말 산업을 든든하게 글꼴이 좀 약간 특이하죠. 이게 아무래도 좀 말이 움직이는 걸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핵심 가치는 혁신, 소통, 공정 뭐 뻔합니다. 그다음에 전략 방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마 시행 맞네요. 탑5가 요거 얘기하는 거고 국민이 행복한 여가 문화 조성. 야, 근데 저는 사실 경마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예.
그 대신 이제 승마는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마사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설업체에서 해주는 걸 가봤는데 승마가 되게 비싼 스포츠더라고요, 고급.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여가 문화 조성,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말뿐인 것 같고 결국엔 이제 경마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과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마 시행. 아, 여기 위에 있는 거네요. 고객의 행복한 여가 문화 조성. 그다음 말산업 가치 창출, 경영 기반 확립.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저 이렇게 모아드리죠. 여러분이 기업 분석할 때 기업 분석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기업은 생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처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자체적으로도 달라지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달라지죠. 마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그 시점까지는 외부 환경들, 혹시나 내부적으로 발생한 어떤 이슈나 이렇게 내가 챙겨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기사를 보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업 분석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셔도 요 이슈들이 여기에 다 묻어 있을 거고 하니까 요렇게 매일매일 앞단에 있어 요런 것들은 외울 건 외우시고 그다음에 기사들은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한번 끝장내 보시죠. 마사회는 국내 말산업과 경마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전문성, 아무래도 말산업 자체가 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직무 이해도,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행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무엇보다 직업윤리, 윤리적 태도,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되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 국민의 여가 선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이러한 과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레츠런파크, 그 다음에 문화센터, 제주 목장은 한 번쯤 제주도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장수 목장도 있고 뭐 원당 목장 등 이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탑5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홈페이지를 쭉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봅시다. 면접은 요 표를 좀 보시면 돼요. 요 표를 제가 좀 해석해 드린 거고, 요 표만 보시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인 거고, 여기에서 볼 거는 뭐냐, NCS가 여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직업기초 능력이 40점 들어갈 거고, 직무 수행 능력이 60점 들어갈 거다. 즉,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온라인 인성검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최종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럼 이러면 또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인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 솔직하게 하세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너무 적극적. 그러니까 각각 양극단으로 가는 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 평범한 걸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면접장에 가서 저걸 활용해서 물어보기도 힘들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나오긴 해요. 뭐 되게 열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면접에서 열정이 1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좀 체크를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불합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좀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상황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구조화된 경험 상황.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땐 주로 어떤 일을 맞닥뜨릴 것인가. 여러분의 직무 기술서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상황 판단 능력.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접해보지도 않았던 직무의 상황을 주고 넌 그때 어떻게 행동할래?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부 평가 요소의 첫 번째가 상황 판단 능력이니까 일단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를 우리가 많이 유추해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뭘로 보냐? 토론 면접으로 보죠. 오히려 축산, 이런 출발, 이런 쪽은 실기를 딱 보면 되는데 나머지 직무들은 뭘로 볼 거야? 토론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직무 관련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역시 이걸 가지고 토론 실시 및 평가한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기획력이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게 나올 테니까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건 뭐냐? 이 마사회에서 내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슈에 내가 접할 것인가라는 거. 그럼 당연히 직무기술서에 이 일은 무엇을 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 한국 마사회 산업과 연관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죠. 그 부분도 제가 다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 바로 이렇게 직무 관련된 상황이 무엇이 있을지 이게 정확하게 딱 무엇인가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직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세싱을 익힌다라는 차원으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검사 해야 되고,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일반 행정은 경영 지원 쪽,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쪽,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 지원이라 하면 일반적인 뭐, 인사, 뭐, 재무회계가 따로 있으니까 인사, 홍보,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일 거고, 판매 마케팅 여기 따로 있죠. 그럼 일반적인 인사, 총무, 사무, 이쪽일 겁니다. 판매 마케팅 되어 있고. 그래서 경영 지원, 판매 마케팅, 재무회계 관리, 법무, 요런 상황에서 역시 무슨 일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대입시키자. 기술직 분들도 뭐 수의, 축산, 시설, 전산, 방송, 승마 있는데 역시 경험 상황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나뉜다라는 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빨리 이제 갑시다, 그럼. 근데 일단 제가 후기를 좀, 실제 이제 제가 보냈던 친구분들에 대한 후기도 좀 보고, 제가 여기를 인발부를 했다. 면접관으로 했다, 안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진 못하는데, 그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면접 분위기는 좋아요. 외부 면접관이 가면 여러분, 외부 면접관도 사실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질문을 못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면접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분위기에 취하시면 안 되고 결국엔 요걸 좀 잘해야 되는구나. 요걸 느끼시는 게 좋죠. 직무 이해도에 대한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어, 단순히 경마가 좋다가 아니죠. 이러면 너무 기업 분석이 안 됐으니까 실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좀 뭔가 아쉽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가셔야 된다. 토론 면접에서는 단순 찬반이 아니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해결책.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말이 진짜 전력을 다해 뛰는 걸까? 혹시 뭔가 조작이 있는 건 아닐까? 항상 어떤 이런 사행성 쪽은 뭐가 있어요? 공정성이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겠냐? 이런 것처럼 뭐예요? 사회적 책임까지. 아니면 뭐예요? 역시 요거 관련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을까의 기획력. 아까 토론 면접에 있어서의 뭐가? 기획력이란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자는 거죠. 그다음 혹시 경마장 갔다 왔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처럼 면접을 본다면 한 번쯤은 가보거나, 뭐 블로그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경마장을 이용하면서 공정하구나, 그 다음에 편안하구나, 그다음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경마장 간 다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 좋은 데 가네. 즐기러 가네. 뭐 이런, 너도 경마장 갔다 와서 나도 경마장 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험 상황 면접인데 일반적인 뭐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뭐 잘 아실 거고 그건 제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너 만약에 말 관리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어떻게 대응할래?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쵸. 마치 이거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제가 상황 면접만 따로 만들어 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 근무도 해보기도 어렵고, 뭐, 마사회에서 인턴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언제 이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실제 직무 상황을 던져서 질문한다는 게 전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해갖고 가자. 그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원인 분석해야죠. 적절한 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 재발 방지 대책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앞단에 뭐예요? 안전 확보하는. 이런 거 조금 넣어주면 좀 차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프로세싱 파악하자. 말 관리하면서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마장 운영하는데 사고 발생했어.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안전 확보할게요. 그 다음 원인 분석할게요. 적절한 조치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재발 방지할게요. 어우, 좋죠. 요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규정 어기려고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래? 그러면 민원인데, 하지 마! 이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서, 제 여기엔 없지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청하겠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하게 안내하겠다. 딱딱딱 나누시는 거죠. 협업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경마장이 있나? 해외에는 경마장이 없나? 글로벌 탑5니까 있겠네. 그럼 다른 국가는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그걸 벤치마킹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그 면접장에서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아까 제가 그 마사회 거 기사를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 요런 어젠다로 나오는구나. 실제 근무를 하면 이런 것들에 맞닥뜨리는구나. 그러면 뭐 우리가 GPT를 쓰건 네이버를 쓰건 구글을 쓰건 그런데 검색한 걸 갖고 와도 되고 벤치마킹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뭔가 좀 조사했구나라는 여러분이 시그널을 주시면 좋으니까 좀 그런 노력할 것 같아요. 다음 말산업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해 봐라. 무엇이다? 그 이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복지를 강화하겠다. 그럼 우리 역할이 뭐냐? 라는 거에 있어서 뭐 이런 관점. 말산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시장형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말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똑같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프로세싱만 익혀놓으면 여러분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마가 스포츠 아니야? 스스로가 인정하네요. 경마가 스포츠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입사업 포부나 이런 걸로도 좋겠죠. 다음에 경마 베팅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하는 방안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드릴 테니까 요것만이라도 갖고 가시면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니까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공공기관 필수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제가 공공기관에 나오는 필수 질문 20가지를 쭉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경험 기반으로 대답하시는 거 보시고. 그다음 토론 면접이 어렵다고 했죠.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및 협업 태도 평가 주제가 경마의 대중화를 위해 개선할 점은 뭐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 우리의 CSR, 사회 지역 책임이죠. 그걸 강화할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세 가지만 드렸는데 위에서 있었던 주제들도 우리 경마장, 말산업 이런 것들도 다 토론 주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정도 뽑아내면 그걸 갖고 가시면 토론 면접장 가도 여러분이 사실 토론 면접을 어려워하는 게 어떤 주제가 나올지 그걸 좀 약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종 면접은 좀 지나서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뽀개버리겠습니다. 끝장 내버리겠습니다. 최종 면접은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를 한다라기보다는 인성 위주로 좀 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뭐 본인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이제 좀 몇 번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지만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정신 자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가겠다. 다음에 여기 뭐 쭉 나와 있는데 최종 면접을 보실 때는 씩씩하게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임원분들이 이런 거 잘 질문한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핵심 가치, 경영 목표. 그다음에 역시나 말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분이 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산업 규제 같은 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례 무엇인지 보라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1차 면접 합격자고요. 평가 내용은 너무 쉽죠? 여러분 자소서 기반으로서 물어보는 건데 경험을 물어보실 거고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왜 우리 마사회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2, 3, 4의 5의 평가 요소는 예의 바르게, 밝게, 씩씩하게. 압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인정해주면서 잘 빠져나가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위에 올려드렸던 요 필수 질문 20으로 가시면 될 거고 거의 여기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변별력을 좀 키운다. 내가 면접관한테 완전 세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부분, 경영 목표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법규 개정, 뭐 이건 네 얘기, 너 얘기해봐니까 이거 뭐 넘어가고, 말 복지 등등 약간 좀 어젠다 자체가 크죠. 넓죠. 이런 부분들에서 임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차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무, 2차 면접은 조금 더 숲, 미시적, 거시적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딱 잘라서 준비한다라기보단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갖고 있으면 1차에서도 안 물어보더라도 뭐 포부나 동기를 이걸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렇게 따로 이 마사회 관련된 질문 도출시킨 거, 이게 다 기출과 제가 좀 변형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답변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잡기 쉽게 만든 거니까 요걸 기반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아까 제가 올려드린 요거 있죠. 공공기관 필수 질문 20가지. 요거 세트로만 갖고 가셔서 하시잖아요.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공공기관은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잘 예측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잘 대응해 주시고 산업에 대한 업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 대답은 아주 자연스럽게 쏠라쏠라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자.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 마사회 산업에 관련된 이슈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은 잘 정리하시고 토론 면접 대비해서는, 토론 면접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토론 면접은 사실상 여러분을 뽑는 면접은 아니에요. 요거 보면 설명할까요? 원래 토론 면접을 설계할 때 토론을 누가 잘하나 이걸 누가 평가해요? 토론의 전문가가 평가해요? 아니잖아요. 전 토론의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전 석사를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저 친구의 주장이 맞아? 얘의 주장이 맞아? 그거에 대해 완벽한 반박을 했어? 언제 따져요? 면접인데. 그죠? 이거 분명히 관찰 면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면접관 돌아다녀요. 뭐밖에 못 보냐? 태도밖에 못 봐요. 물론 초반엔 듣죠. 이 얘기했네? 저거 대응했네? 근데 그거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서 토론 면접은 사실상 60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긴 하겠지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뒤떨어지지만 마십시오. 음.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는 면접이에요. 저는 토론 면접을 말씀드릴 때 늘 이기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꼴등만 하지 마. 중간에만 끼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면접은 60점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뭘 본다? 기획력을 본다 했죠. 의사소통 능력이 4번이에요. 보통의 토론 면접은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이걸 4번에 뒀다. 기획력이니까 뭐가 필요하냐? 의사소통은 기본이고, 어떤 어젠다에 대한 생각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제가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좀 약간 낭패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토론 면접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토론 면접, 너무 어렵죠? 똑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다. 그럼 결국에 어디에서? 토론 면접에서 변별력이 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만 가자의 전략과 어떤 어젠다가 나왔을 때 하나만 갖고 가서 내가 대답할 걸 놓치지 말고 무엇으로 다른 대안도 생각할 수 있게 하자. 토론 면접 무조건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토론 면접 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휘력이 딸리는지를 아주 몸소 체감하실 겁니다. 이론으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실제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표정. 자, 토론 면접 보실 때는 진짜 비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면서 내 의견을 어떻게 더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고 이는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상대를 놓고 같이 해보시든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구성하셔서 맨날 저 경험, 상황 면접만 하지 마시고 토론 면접을 자꾸자꾸 많이 하세요. 토론 면접을 예를 들어 뭐 3시간. 그 다음 피드백 전체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갖고 너 표정이 왜 이래? 너 멍 때리네. 너 말할 때 화나는 것 같다.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읽어보시고 철저한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대단하시니까 여러분들 면접만 잘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고 보통 나가는 공공기관이 있고 입사해도 들어오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마사회는 후자죠.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고 혹시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요거 누르세요. 그리고 저랑 진짜 저보다 한 5배, 6배의 현직 면접관을 많이 예, 다니고 계신 우리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저 한 번, 선생님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PT반도 있고 토론반도 있고 일반 상황반도 다 있긴 해요. 근데 여긴 토론이 있으니까 뭐 저랑 토론하셔도 좋고 그렇게 한번 만드시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절대 공공기관이랍시고 아무 데서나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닌 뭐 일반 어떤 그냥 학원이다. 그러니까 그다음 내가 누구한테 뭔가 이 컨설팅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시간 버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여기다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비밀 댓글로 올려주시면 될 테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국 마사회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공공기관 면접은 쉽다, 어렵다? 쉽다. 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뻔하기 때문이다. 단, 해당 공공기관의 이슈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할 텐데, 똑같이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은 걸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어젠다 내에서 하나하나씩을 제대로 끝장내신 다음에, 그게 다 된다면, 추가적으로 늘려가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좀 많으니까. 그럼 토론 면접은 꼭 시뮬레이션을 하자. 그렇게 하셔서 면접 잘 보신 다음에 좋은 공공기관 들어가셔서 우리 한국 마사회가 글로벌 탑5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면접 콘텐츠로, 자소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